안녕하세요. 키연의 선택의 키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캠핑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요즘 장비들 사고 있으면서 또 설레이고 있다고. 그 중에서도 이제 쿤스트바움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면서 예전에 스노우픽이라는 브랜드가 IGT를 만들었었거든요. 제가 캠핑할 때 처음으로 나왔어요. 그 IGT 시스템이. 그때 엄청나게 설레었었는데 지금 이 쿤스트바움이라는 브랜드를 만나고 그 설레임이 다시 생기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오랜만에. 그런데 예전에 그 네이버에 초보 캠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. 거기가 300명일 때 내가 가입을 했었나? 지금 100만 넘죠 아마? 100만이 뭐야? 몇백만 되겠죠? 그때 그 초보 캠핑 카페에 글을 한번 썼었거든요. 그 초보분들이 너무 장비 막 이래가지고, 물론 장비 사는 재미도 있고, 저도 장비 참 많이 사고 그랬는데, 그 전에 이게 캠핑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하니까 장비 중요하죠. 그런데 그거 말고, 보통은 이게 뭐 성인들끼리만 가면 별 큰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자녀하고 보통 같이 다니시니까 보통 또 어리잖아요. 크면 잘 안 가려고 하고 그 10대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는데도 캠핑 따라가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행복한 거예요. 그 자녀분들이 참 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 환경이 참 좋은 가정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캠핑장이 그 시설이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 않았어요. 그랬는데 유명산 밑에 합소 캠핑장이라고 있었어요.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있는지. 물이 합쳐진다 그래서 합소 캠핑장인데 거기 사장님이 형제분들이 운영하셨는데 참 좋으셨던 분들이에요. 평일날 원래 안 하시는데 제가 친해져가지고 평일날에도 가면 문 열어주시고 캠핑비 받지도 않고 그냥 쓰라고 온수도 틀어주시고 막 그러셨었어요. 지금 뭐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가 그렇게 처음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. 개수대하고 온수 샤워실을 만든 곳이 그 합소 캠핑장이 처음일 겁니다. 대한민국에서. 샤워실도 다 남자 여자 따로 개수대도 8칸인가 10칸 해가지고 뜨거운 물 계속 펑펑 나오게 정말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. 전기도 각 사이트마다 충분히 쓸 수 있게. 물론 온풍기나 이런 거는 그때 뭐 캠핑장에서 쓰지도 않았었어요. 다들 전기난로 갖고 왔었는데 전기난로 쓰면 다운되니까 이제 캠퍼들끼리 감시하고 그랬을 시절입니다. 그때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. 하여간 그 합소 캠핑장에서 제가 아주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었는데 두 가지예요. 두 가지. 하나는 제 큰애가 3살 때였던 것 같아요. 3살인가? 3살 때였던 것 같아요.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. 옆에 사이트에서 여자 어린아이, 그러니까 우리 애보다 어렸어요. 우리 3살, 그러니까 2살 정도 됐을 것 같아. 거기 다 그렇죠. 저녁에 술 마시고 있는데 각자 사이트에서. 근데 엄청나게 찢어지는 비명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. 이거는 억지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공기를 가른다 그래야 되나? 그 표현이 있잖아요. 뭐 어두운 밤을 가르는 단발마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진짜 칼처럼 허공을 찢어버렸어. 그 비명이. 왜 그런 거 하니? 아빠가 가스랜턴을 그때는 전기 이런 램프가 없었어요. 가스랜턴을 가스가 다 돼서 가스를 가르려고 내려놨는데 이게 불이 꺼지면 뜨거운지를 애들은 모르잖아. 그래서 이걸 잡은 거예요. 양손으로. 그래서 엄청나게 손이 다 되었죠. 완전히 그 완전 달궈진 쇠에다가 했으니까 유리하고. 근데 둘 다 술을 드셨잖아. 근데 119가 거기까지 올 수가 없어. 그래서 두 분이 할 수 없이 음주운전으로 갔어요. 가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오신 것 같아요. 애기가 이제 양손에 붕대를 감고 왔어. 막 운 자국이 이렇게 있고 진통제를 맞았는지 아프진 않은가 봐. 그 사건 하나하고 두 번째 사건은
강풍이 막 불고 있었어요. 뭐 바람이. 흔하니까 캠핑장에서 바람이. 뭐 캠핑장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산속에 있으니까. 거기서 이제 바람에 그 타프 스트링이 흔들리다가 팩이 빠져서 날아가서 어떤 사람 얼굴을 스치면서 뒤에 나무에 이렇게 박혔는데 그 팩이 그때 박히는 소리가 정말 그 왜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무슨 화살 같은 거 날아가서 이렇게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똥 이런 소리 나잖아요. 똥 이렇게 만화에도 웹툰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어 무술 고수가 이렇게 장풍 쏘거나 이렇게 딱 권법으로 딱 치면 이렇게 쩡 이렇게 나타나잖아. 그 글자 크게 써가지고 그런 소리가 정말 웅 하고 쩡 부딪혀갖고 웅 한참 울더라고요. 그 팩이 나무에 박혀서 자기 속도를 제어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게 꼬리를 계속 흔들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거 맞았으면 그분 죽었지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썼었어요. 그때 네이버 초보 캠핑에다가. 물론 저는 그때 탈퇴를 했지만 나중에 그 유명한 그 침낭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이런 데는 있을 게 아니다. 그래서 하여튼 나왔고 캠핑 이제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이제 다시 캠핑 붐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왜냐?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. 이제 해외여행은 못 가는 시대가 또 돼버렸거든. 환율도 너무 오르고. 근데 여행은 가야 되잖아. 그쵸? 그래서 다시 캠핑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펜션 이런 데는 너무 비싸고, 그런 데 갈 돈이면 차라리 동남아 가지. 근데 지금 달러가 옛날에 1280원일 때도 비쌌는데, 1180원, 1200원 요때까지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1600원 가까이 돼서 다니려면 30%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었으면 1300, 1400이 드는 것이고, 내 가족 어린애하고 넷이서 갔다 오면 한 5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35% 정도가 올라가면 한 650, 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건 단순히 여행비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갔으니까 부담이 상당하죠. 1년 연봉이 뭐 4,500, 5,000인데 갑자기 여름 한 번 여행으로 뭐 7, 800, 10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연봉이 20%가 날아가는 건데, 그거를 여름 휴가 한 번으로 쓴다? 이거 무슨 뭐 그냥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지. 그럴 게 아니라서 지금 캠핑 붐이 다시 또 조금 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캠핑 장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, 정말 이거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캠핑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레저예요.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. 보통은 밤에 그 줄에 많이 걸려서 자빠지고, 요즘은 이제 밝은 등이 있어서 괜찮지만 술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. 일반적으로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잘 안 보이면 그냥 줄이랑 팩에 걸려서 자빠지거나 그 팩을 발로 차서 팩을 끝까지 박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팩을 박아서 넘어져서 그 팩에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많이 봤고, 어쨌든 팩이랑 스트링 걸어가다가 안경 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스트링에 걸려가지고 안경 깨지고 그 깨진 안경이 얼굴 눈 근처를 긁고, 애들은 뭐 심합니다. 막 뛰어가다가 스트링에 목 걸리거나 이런 데 걸려서 거의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붕 떠가지고 자빠지고 그래요. 대부분 파쇄석이잖아요. 엄청나게 많이 다쳐요. 그거를 알아셔야 됩니다. 엄청나게 위험한 레저예요. 가면 뭐 나방 날라오고 막 이렇게 벌레 많은데, 벌레는 사실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진 않잖아요. 간지럽고 보기 싫고 불쾌할 뿐이지. 그런데 많이 다쳐요. 내가 내 사이트만 정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다른 사람들도 안전이 서로 무언의 약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, 가스, 연탄,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나만 조심하면 돼요. 누가 내 텐트에 갖다 넣지는 않으니까.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매번 달라지는 시설물이잖아요. 이게 사이트마다 다르고, 그쵸?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쳐져 있으면은 여기서 조심했던 거 저기서 조심하면 끝나는데, 그게 아니고 각 사이트마다 다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지 말아라. 어찌됐든
생각보다 위험한 레저다. 음주 자제. 그게 제일 큽니다. 그리고 그 장갑을 항상 반드시 껴야 돼요. 이게 아주 첫 번째 원칙이에요. 장갑을 반드시 껴라. 뭘 하든 간에 장갑을 껴라. 불 쪽 만들면 화목 장갑 끼시고, 장비할 때는 3M 장갑 끼시고, 뭐 하여튼 목 장갑 끼고, 뭐 하여튼 다. 뭘 할 때마다 장갑을 껴. 설거지 할 때 고무 장갑 끼고, 엄청 다치고 까지고 스크래치 나고 그래요. 항상 무슨 짐을 실을 때건 뭐 다시 내릴 때건 뭐 날르건 뭐 정리를 할 때 뭐 어떻든 간에 장갑을 껴라. 장갑을 종류별로 다 쓰임별로 한 서너 가지 종류를 갖고 가셔야 돼요. 한 번만 해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보안경을 반드시 껴라. 그 폴리카보네이트로 된 단단한 거. 유리 안경이 아니고 이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. 팩 박다가 돌 튀고 불꽃 튀기고 정말 많습니다. 그 화목난로나 화롯대 불 토치질 할 때 불꽃 튀고 그리고 불이 그 나무에 수분이 있거나 이러면 나무가 터져요. 안에서 그 수분이.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. 딱딱 소리 나면서 튑니다. 그런 거 할 때는 폴리카보네이트 안경을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하세요. 그 줄 있잖아. 안경 목걸이. 그리고 그 슬리퍼 말고 최소 크록스 앞에 막혀 있는 거. 제일 좋은 건 이제 뒤꿈치까지 보호되는 메쉬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여름에 답답하고 그렇겠지만 그 계곡에 들어갈 때 뭐 크록스만 신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. 애기들도. 근데 계곡물이 의외로 많이 바닥이 미끄러워요. 그렇게 막 홍수가 일어나서 뭐 호우가 와가지고 바닥을 한번 쓸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끼가 많아서 미끄러워요. 그래서 미끄러지면 그 발목, 복숭아뼈, 이런 뒤꿈치 이런 데가 돌에 긁혀요.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.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일산화탄소는 얘기 안 할게요.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작정하고 하는 거니까,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. 그리고 그 카페에서 공구하거나 무슨 뭐 펀딩 이런 데 있죠? 그런 데서 나오는 물건들은 사지 마세요. 안전이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야. 그리고 다 거의 중공에서 만드는데, 중공에서 만드는 것들 중에서 냄새가 다 심하잖아요, 보통은. 특히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만든 그 초음파 접합, 이렇게 만든 에어매트를 사야지, 접착제로 붙인 것들은 얘네들이 그 그물처럼, 이 스파이더맨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얇은 줄을 연결해서 만드는데, 그게 펌핑 압력을 못 이기면 터져요. 그래서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났잖아요. 한 남자분이 에어매트 위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터져가지고 골반도 다치시고. 그러니까 너무 믿으면 안 돼. 그쪽 제품을.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밖에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죠.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안전한 걸 써라.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, 무조건 비싼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,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공구 막 싼 거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페인트 뭐 소재 이런 거에도 뭐 엄청나. 중금속이랑 이런 게 막 냄새가, 그 가방부터 해서 냄새가 견딜 수가 없다고. 열어보면 딱 택배 상자를 뜯기도 전에 이미 바깥에서 냄새가 나잖아. 그런 건 안 사는 게 좋고, 카페에서 공구하거나 펀딩 나와서 미리 하는 건 안전 검증이 안 됐으니까 쓰지 마시고, KC 인증도 안 받은 제품들이, 전자 인증 뭐 이런 거 안 받은 거 제품도 많을 거예요. 몰래 들어와서 팔고 나면 뭐 업체 뭐 사업자 폐쇄하면 그만이지 뭐. 어떻게 알아요, 그죠? 그리고 유튜브들, 저도 유튜버지만 그분들 이제 감성적으로 영상 찍고 막 빗소리 찍고 막 이렇게 패턴이 뻔하잖아. 가면 이렇게 착착착 해서 빗소리 좀 찍고 나뭇잎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인센스 피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보기 좋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로 무한도전을 보고서 그대로 무한도전을 따라하는, 미션을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. 런닝맨 보고 진짜로 뭐 용산 아이파크몰 가서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. 내가 봤을 때 보면서 아주 웃음이 기도 안 차더라고. 재밌는 분들도 많은데, 야, 진짜 무슨 아이돌 같은 거지. 나와서 춤추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. 그죠? 연습하는 건 안 보여주고.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캠핑은 하나도 없어요. 예. 네.
앉아있을 시간 그조차 없어. 특히 남자들은. 아빠는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, 가면. 1박 2일이다 이러면은, 갔다 오면은, 뻗어, 몸살나. 처음에 갔다 와봐요.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뻗는다니까? 화롯대 피워서 고기 뭐, 이렇게 숯 만들어갖고 삼겹살 뭐, 소고기 구워 먹는다고?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라면 끓여 먹다 그냥 와.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환상을 갖지. 그 유튜버들처럼 나중엔 되겠죠. 나중에 몸이 촥촥촥 이제 돼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딱 내가 적응이 돼가지고 1시간 안에 모든 세팅이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지. 그럼 가족들도 그게 이제 몸에 박혀야 돼요. 그게 안 되면 협조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내내 캠핑 내내 일만 하다가 와. 그래서 나중에 지쳐서 장비 팔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. 너무 그런 것만 보고 시작하시지 말고 그 캠핑 제작하는 업체 중에서 제가 아까 쿤스트바움이라고 되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자기 제품의 브랜드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퀄리티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도 이런 제품들을 사서 쓰시는 게 좋고 그냥 스노우피크 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? 그런 애들은 뭐 아이 그래도 카피를 하려면 뭐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든가 그쵸?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가격 반으로 팔고 말이야 그런 건 우리 하지 맙시다. 그러니까 뭐 스노우피크를 사란 얘기가 아니고 사실 거면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도 만드는 데가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보라는 게 구매 리뷰를 보라는 게 아니고 AS가 제일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. AS 안 되면 그냥 돈 날리는 거 한 번에 그러면 한 번만 망가져도 스노우피크 사는 거랑 똑같잖아. 그쵸? 그럴 때는 카피를 사는 것보다 그냥 원래 브랜드를 사는 게 낫다. 장비는 그렇게 사시고 네이버나 다음은 지금 뭐 다 망했죠? 아마 다음에 아직도 있나? 카페라는 게?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탈퇴해가지고 거기는 다 좌파여가지고 가기가 싫어. 딱. 아무튼 네이버도 뭐 상당히 그 편향이 좀 돼 있긴 하지만 원래 우파 애들이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서 티가 잘 안 나긴 해요. 그 뭐 무슨 사건 나면 맨날 그런 거 올리는 애들이 있어서 싸움 많이 나잖아. 무슨 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.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우파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. 근데 꼭 지들이 먼저 하고 뭐 하면은 뭐 차별하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답답할 노릇이지. 아무튼 네이버 유명 카페들이 몇 개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이제 물건 가끔 이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. 하도 많아져가지고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일반 캠퍼들이 물건을 싸게 구할 루트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걸 개척했다는 의미는 있어요. 하지만 마진율이 너무 크게 했었고 제품 품질도 안 좋고 AS 자체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뭐 그냥 친분이 있으면 납품하고 그랬었어요 그때. 운영진이나 뭐 이런 카페 뭐 이런 그래서 자기가 뭐 친척들한테 만들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납품도 받고 뭐 어느 카페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. 하여튼 그렇다.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없으니까 뭐 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퀄리티가 있고 뭐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빠르고 뭐 스피드하게 이렇게 뭐 칙칙칙착 진행이 될 거라고 상상들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당한 놈만 병신이다. 당한 사람만 피해자, 그냥 당한 사람만 피해자로 끝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. 우리나라는 아직 속도만 빨라요. 퍼지는 속도만 빠르지 해결은 지난해요.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돼. 왜냐하면 무조건 내놔가 되니까 내놔.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? 내놔. 자기 잘못도 있을 수도 있거든? 내가 봤을 때 보면은 자기가 혼자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. 캠핑장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브랜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. 그런데 뭐 내가 피해를 딱 입으면 무조건 어디다 책임질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놔. 전부 다 물어주고 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. 그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해결하고 뭐 욕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은 막 귀찮으니까 그냥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이거는 저는 캠퍼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캠핑장 주인분들도 자영업자고 똑같은 소비자예요. 그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거고
브랜드도 뭐 다 사기치려고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뭐 자기가 캠퍼라는 이유만으로 뭐 캠퍼는 무슨 캠퍼야, 그냥 소비자지. 소비자 중에 돈 내고 샀다고 해서 자기 잘못도 있는데 제대로 매뉴얼대로 안 해놓고서는 무조건 그 브랜드 뭐 그 캠핑장 자영업자분들 이런 사람들 막 괴롭히고 뭐 유튜브 카페에 올릴 거예요 뭐 이래고 진상들 진짜 많아요. 뭐 옆 텐트가 시끄러워서 못 잤다는 도 아니 이게 캠핑이 비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자는 건데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. 방구 소리도 다 들려요 옆 텐트에서. 트름 방귀 뭐 밥 먹는 쩝쩝 소리도 심지어 다 들려요. 매너 타임이라고 해서 캠핑장 주인이 하지만 매너 안 지키면 또 뭐 어떻게 할 거야?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나? 술 취해가지고 운전도 못 하는데 그 시간에 그러면 밤 12시에 술 취해갖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지금 나가세요 이러면 그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사람이 철수하면 몇 시까지 할 거야 그 사람이. 아 알았어요 철수할게. 그러고 아침 6시까지 철수하면 뭐 조용한가? 방법이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그날 운이야 운. 그래서 잠을 편히 못 자요. 일단 캠핑을 나가면 코 고는 소리도 엄청나고. 그러니까 조용히 잘 수 있는 거는 캠핑 한 20번, 30번 해야 정말 조용하게 잘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평일날 가면 이지방이다. 평일날 가서 자면 좀 널찍하게 쳐갖고 자면은 밤에 이제 물소리, 계곡 소리 이런데 계곡 근처에다 치면은 물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. 근데 또 이게 평일날 오시는 분들은 또 맘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모든 조건을 다 이겨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. 이게 캠핑에 뭐 이렇게 감성 있는 그런 뭐 이런 거는 유튜브에 그런 캠핑은 없어요. 겁나 잔인해. 엄청 시끄럽고.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. 그냥 이런 것들은 그 캠핑의 일상 다반사. 당연한 거고. 그리고 이 장비 살 때 기분 좋죠. 재밌고, 신나고. 낭만은 유튜브 보면서 장비 살 때까지만,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만 낭만적이고, 막상 가면은 이제, 씨, 이게 뭐지? 야, 이게 캠핑이었나? 이러면서 알게 되죠. 처음에 장비 설치하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, 5시간까지도 걸리고, 뭐, 배고프다 그러고, 1박 2일 갔는데 장작도 샀어. 근데 화롯대 불을 피우는데, 불 피우면 바로 고기 못 굽거든요. 이게 수치되려면 1시간은 있어야 돼. 그러니까, 7시, 그거 계산 못 해가지고, 야, 지금 불 피워서 저녁 먹어야지. 그래서 7시에 불 피우면 8시에 먹게 되고, 8시에 불 피우면 9시에 먹게 돼요. 9시부터 먹게 되면 뭐, 어쩌고 저쩌고 하면 10시면 매너 타임이야. 그럼 설거지도 못 해. 다음날 나오면 거기에, 그 고기 다 기름 굳어 있지. 막, 열 받아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딱 뜨거운 데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떡이 져 있거든요. 아침에 그거 씻어야 되잖아. 집에 가려면. 그 아침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또 유튜브에서 뭐 봤잖아. 빵 구워가지고 이렇게 브런치 해 먹는 거. 그런 것 좀 해보려면. 아이고, 참, 지금 생각하니까. 내가 그랬다는 얘기야, 내가.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헛웃음이 나네. 나는 와이프가 굉장히 일이 빠른 사람이라 나보다도 오히려 그 책책책책 사이트 정리도 잘하고 설치도 다 해줬는데도 제대로 안 됐지. 왜냐하면 아기가 어려가지고 아기를 봐야 된다. 이래서 둘이 그 툭탁툭탁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. 근데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어쨌든 캠핑을 오래 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런 생각이 나네. 처음에는 즐겁진 않았어요. 장비 설치하고 새로 사서 이렇게 이런 그런 소꿉장난 같은 게 재밌었지. 그냥 가서 좀 편안하게 있는 거는 나중에 한참 지나서예요. 나중에 애들 크고 나서 중학생, 초등학생이었나? 애들 고등학생, 초등학생이었나? 그랬을 때가 정말 좀 편안하게 2박 3일로 가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오고 그랬죠. 그 전에는 계속 힘듦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아주 잠깐은 좋죠. 다 정리하고 이제 저녁에
화롯대 불 앞에 앉아서 집사람하고 이제 맥주 마시거나 소주 한잔 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요럴 때는 참 좋죠. 그 잠깐 한 두세 시간. 그걸 위해서 가는 거죠, 사실은. 다음날 눈 뜨면 애 뛰어다니고 그럼 또 애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스트링에 걸리고 팩에 부딪히고 이러면 한 번 다치면 이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건 너무 강력한 부상을 입거든. 그냥 어디 까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회복 불가한 상처를 입으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해 부모가 내가 데리고 가고 내가 보호를 제대로 못해서 내 애가 다쳤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 상처 볼 때마다 평생 가슴이 무너질 텐데 그걸 견딜 수 있냐고.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막 하는 거지. 안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캠핑 가서 장비 설치하고 뭐 촬영하고 뭐 사진 찍고 이리 와봐 여기 봐봐 뛰어와봐 이런 거 하기 전에 안전 확보부터 하세요. 안전 확보. 그게 제일 중요해. 동선. 어떻게 쳐야 이쁘게 사이트가 나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세팅을 해서 쳐야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안 걸리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뛰어가거든. 그럼 그럴 때를 넓은 쪽으로 해가지고 타프 앞쪽이나 애들이 스트링에 최대한 걸림돌이 없게 스트링에 뭘 많이 달아놓는 것도 좋아요. 눈에 잘 보이게. 그 성황당처럼 막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고 밤에 이렇게 그 작은 조명 달아놓잖아요.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. 팩에도 박아놓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분들 조심하라고. 그런 건 아주 배려심 넘치는 캠퍼죠. 센스 있고. 이쁘기도 하지만 서로 안전을 지켜주자는 의미니까 참 좋죠. 서로.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캠핑 좋죠. 익숙해지면 편하고 그리고 곤충 뭐 이런 불편한 다른 사람의 소음 뭐 코 고는 소리 방귀 뀌는 소리 뭐 이런 거 노랫소리 뭐 술 취해서 욕하는 소리 이런 거 다 익숙해지면 또 자요. 또 익숙해지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나한테 또 루틴처럼 안 들으면 또 잠이 안 와. 그렇게 될 때까지 익숙해지면 참 좋은 것이고 호텔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편하긴 하지만 뭔가 색다른 면이 좀 없어지고 음식만 달라진다는 느낌? 이런 거지만 캠핑을 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특색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. 그 사이트 하다못해 사이트 크기도 다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달라져.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또 만날 때가 있어요. 그것도 기쁨이 생기고 초등학교 동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알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도 있어요. 예, 아주 대단한 분들도 한번 만나고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일날 가면 많이 만나요. 유튜버나 뭐 연예인 분들 그 영상 촬영하러 와가지고 그런 분들 가끔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캠핑 그 장비 준비하시기 전에 이것저것 사고 나는 것들 그걸 먼저 대비 잘 하시고 그러면 행복하고 가족의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는 캠핑이 참 좋은 취미예요. 하지만 너무 환상만 갖고 시작을 하면 다른 취미들은 하다 그만두면은 뭐 별게 없지만 이거는 너무 데미지가 커요. 경제적 데미지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큰 안전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애들이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어른이 가장이 다쳐도 안 되고 뭐 누구도 다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. 캠핑장에서 다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사람이 죽어야지만 꼭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다치는 이 레저 활동이다.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장비도 장비고 뭐 하여튼 계속 중언부언돼서 죄송하지만 안전 우선시 하셔가지고 행복한 취미활동, 가족 추억 만드시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키언의 선택이 키언이었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거 잘 봐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